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함정남 차장님,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 저희가 모시기 힘듭니다. 선제 없고 튈 게 아니라 정남 없고 튀어야 되는 상황,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차장님과 만났어요. 그러면 저희 그동안 쌓여있는 질문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장과 부진한 반도체, 그리고 애플 이야기 쫙 한번 잡아주세요. 네. 시장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섹터에 대한 공부라든가 집중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시장이 됐습니다. 뭐 몇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좋습니다. 누가 믿어요? 바이오 좋습니다. 좋죠. 다 좋나요? 아니에요. 섹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목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와 소스를 드리는 것이 조금 퇴색되어 가는 시장이라서 이럴 때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무의미하게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허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허무해요. 그런데 그때 이럴 때 꾸준히 실마리를 잡고 그 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이 업에 한 18년, 19년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때 망연자실하게 되고 굉장히 이거 뻔한 이슈로 오르는 거잖아라고 하는 염세주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이 시장을 좀 열심히 뻔한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 좀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꼭 우리 시장이라는 것이 종목과 업종을 잘 알아야지만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이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소스를 막 주시는데 실제로 그분이 막 이야기할 때는 함차장 사고 싶어 할 때는 대부분 주가가 한 단기적으로 20% 이상 올랐을 때요. 방송을 보고 함차장 이거 다 좋다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영업 직원 낸 도리로 안 사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 안 샀다가 올라가면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한 10% 사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살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내가 언제나 주식을 살 때 두 번째 매수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때 사야지 라고 작정을 하시면 두 번째는 언제 살까요? 조정을 줄 때 사게 되거든요. 그럼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누누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남들이 보지 않고 역발상 전략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몸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 전략보다는 관리 전략으로 들어가서 모든 종목을 두 번 내지는 세 번에 걸쳐 산다라는 전략을 짜게 되면 실제로 꼭대기에 사서 20% 올랐을 때 샀다가 10% 조정을 주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내가 고집 욕심 부렸던 것 같아. 함차장 팔까? 무슨 소리시냐고. 지금 사야죠 라고 해서 대부분 그때 사면은 역시 함차장 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랑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분과의 전략이 아니라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두 번째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략을 짜기 시작하면 실제로 첫 번째 매수도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전략을 짤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주가가 조정을 줄 때 기뻐요. 고마워요. 그리고 나서 조정 시 반등을 줄 때라고 하는 우리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도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손실을 적게 본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요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제 하이닉스 플러스 GAA 혹은 HBM 여러 가지 키워드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디에 더 비중을 줘야 되나요? 반도체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증시가 못 가는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디커플링이기 때문인데 뭐 지금 반도체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의 욕심이겠지만 두 종목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여기서 전망 드리는 건 조금 무의미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반도체가 얻어맞은 것은 일단은 애플 때문에 얻어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코멘트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개발자가 했던 날 첫날은 주로 빠졌었는데 네. 문제는 한국 증시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일 정도로 애플 2% 빠질 때 LG 이노텍이 벼락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애플이 잘 수습을 해놓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버텨내신 분들에게는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애플 관련된 주들은 원래 스마트폰 관련 주들은 늘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공개되면 공개 전으로 한 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보고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원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애플이 노리는 것은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팔아먹고 다음번에 또 팔아먹어야지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에 공개한 것을 바라본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대치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팔아먹을 것 같긴 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로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제 조정은 기회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아이폰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것이 키워드였고, 반등을 준다. 그러면 반등을 줬을 때 많이 빠진 BH, LG, 이노텍으로 우선 대응 들어갑니까? 뭐 그 일괄적으로 다 어저께 뭐 리노공업도 자원전자고 여기에 다 빠졌죠. 묶여서 네. 빠졌기 때문에 관련된 하이비전 종목들은 들어오고요. 일제히 뭐 일단은 BH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두 종목이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방향의 바로미터를 정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요. 저희가 차자인과 조금 못 보는 사이에 변화가 5월 말경부터 2차 전지 쪽에 시세 변화가 포착이 됐고, 미리 그 전부터 이제 관심을 조금 두셔야 합니다라는 점은 짚어주셨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종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뭐 지금은 또 너무 세분화돼서 전고체, 음극재 뭐 난리가 났어요. 어디를 좀 앞단에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떡밥이 있죠. EU에서 중국에, 미국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유럽 거기다, 시장. 그렇죠. 유럽 시장이 중요한데 여기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은 적지 않은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 배터리도 있어요. 그렇죠. 업황 사이클의 성장성은 우리가 이미 다 인지해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나눠 먹기 시장에서 중국의 사이즈가 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든다. 중국은 더 싸게 팔 거야 아마. 노마진으로 팔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한국차가 그래도 같이 노마진 정책이 아닌 마진을 남기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작지 않은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후발주자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오랫동안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으면 된다라고 봤었을 때 진짜 아플 만큼 아픈 자리에 있는 것이 2차 전지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PNT 대주전자재료를 여기서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향이 어떨 거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다시 밀린다면 너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까지도 어저께 움직였어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방향과 탄력성이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장 탄력성이 뛰어난 것이 이쪽인데, 이 호재가 사실 뭐 4차 염호 관련돼서 대단한 호재라기보다는 반등을 주고 싶은 떡밥을 던져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동력은 좀,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어떻게 상한가를 갔어야 되는데 하이드로리튬이 그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런 반대로 해석하면 오래 두고 써먹고 싶다라는 뉘앙스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서는 그러면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한다면 거래 한번 터지고 다음번 상승을 랠리를 준비하는 종목들 찾아보니까 애경케미칼, 세비캠, 성일하이텍, 뭐 폐배터리가 더 큰 시장이고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빠졌고 언제든지 그 뉴스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폐배터리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탄력성을 키워가는 것, 막판 전고체였거든요. 그쪽 종목들 한동화성, EV 첨단소재, CIS 종목들도 볼 수 있겠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막판에 힘을 내줬던 쪽까지도 같이 챙겨주셨네요. 상한가까지 못한 아쉬움을 오래 두고 가겠다, 이제 관심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에서 저는 또 한 수를 배웁니다. 자, 로봇주 가볼게요. 로봇주는 어떻게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 2차, 3차 손 내밀어도 되는 구간이라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로봇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일단 어제 떡밥을 던져준 건 아지넥스텍인데 삼성 그 스카라 로봇에 그동안 제어 장치만 했었다가 이번에 세트로 들어가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 해서 어떻게 급반등을 주었지만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2달 동안 좁은 박스권을 길게 횡보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주식을 가만히 두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회비용을 못 견디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유기체는 가만히 두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좁은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얘가 머지않아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 길게 보면 그렇거든요. 큰 박스로 본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거보다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2달 동안 좁은 박스를 유지했고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될 때 2달 동안 응축한 에너지는 작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섞어드린다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뻔해요. 테슬라가 앞으로 반등을 준다면 저는 테슬라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에 오를 때 전기차로 못 올라야 되잖아요. FSD로 올랐어야 되는데 그것도 뻔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반등을 준다면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로봇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반등은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의 의미를 갖고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주가는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무언가를 지켜내고 있다면 다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우리도 그냥 가만히 나이가 들면 노화하는 거지만 노력하면 또 지혜로 익어가는 게 되듯이요. 자,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를 앞단에 세워놓고 자, 이제 오늘의 종목 갈 텐데 관심 섹터가 석유화학 어제 좀 의미 있었다 보셨습니까? 석유화학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섹터가 너무 중국향에 대한 의미가 커서 이것을 언제 깰 수 있을까? 어저께 올랐던 이유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고 그 보고서를 샅샅이 읽었는데 조금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라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엄청난 의미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화장품이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죠? 수출? 그렇죠. 중국과 미국? 선을 끊었어요. 이제는 중국 비중이 50%였는데 이제는 중국 비중이 25%거든요. 화장품 산업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비중이 25%라는 건 대한민국 대부분 섹터가 중국 비중이 25%라는 것이 평균이라서 중국 의존도가 없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을 중국 의존된 중국 방향성 섹터로 볼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 화학이 그렇습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에서는 중국이 이구한신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그 논리 맞아요. 그 논리로 바닥 논리를 찍는 것은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방향성은 실제로 중국향에 대해서 올해 데이터로 봤었을 때 과거에 중국향 비중이 4대 1이었어요. 중국 대 미국이. 4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향이 중국 대비해서 20%밖에 안 됐다라는 건데 지금 50% 가까이 육박했다라는 것은 45% 넘어간다라는 데이터까지 제가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 중국이 똔똔이 됐다는 얘기가 됐으니 화장품 섹터에 대입했었던 논리를 화학 섹터의 논리에 대입시킬 수 있을 것이고 중국에 빗댄다 하더라도 중국은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죽기 살기로 지금 자생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드라이브라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논리로서 바닥을 다지고 미국 논리로서 주식을 업사이드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를 숫자로 확인했더니 진짜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어저께 리포트 보고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이구안 씨는 조금 아쉬웠지만 시장은 하나의 떡밥을 기다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그다음에 금호석유 세 종목을 압축시킬 수 있겠고요. 이 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손실폭이 20%가 넘어가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만큼은 믿고 물 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 그런 의미의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략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의 뷰를 강경하게 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리스크를 지고도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으로의 수출 변화 플러스 저평가 모멘텀으로 전력, 화장품, 푸드 등이 내달렸는데 거기에 화학도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저희 바라보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